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박사입니다. 현타온 인생에게 쏘는 희망 메시지, 동명성황의 삶에서 배우는 현타 극복기. 오늘은 역사에서 배우는 성공학개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현타가 온 우리 인생들에게 쏘는 동명성황의 희망 메시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동명성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건국 창시자시죠. 그 동명성황의 삶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성황, 우리 삼국사기에는 주몽이라고 나오고요.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추모태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추모태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추모를 정식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명성황, 추모태왕, 주몽대왕 다 같은 용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먼저 추모태왕은 어려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모수인데 추모태왕이 어머니 뱃속에 임신된 상태에서 떠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본인은 태어나서 살면서 금화대왕의 동부여의 왕 금화대왕의 아들, 즉 왕자인 줄 알고 쭉 자랍니다. 자기 어머니 유화 부인이 왕의 정실 부인은 아니었지만 정실 대우를 받는 후궁의 입장에 있었고요. 왜 정실에 버금가는 후궁이라고 추측하냐 하면 유화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황후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실 대우를 받는 후궁의 아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죠. 그 추모태왕은 뛰어난 활솜씨를 갖고 있었고요. 왕자로서 뛰어난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시오패스인 대소왕자, 금화왕의 첫 번째 아들이죠. 금화왕의 첫 번째 아들인 대소왕자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동부여를 탈출해서 졸본부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본부여 왕의 사이가 되었다가 시간이 흘러 졸본부여 왕이 돌아가시자 졸본부여 왕이 되면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삶을 살펴봤는데, 왜 동명성황의 삶이 현타가 오는 인생이라고 그러냐면, 본인은 왕이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이 아바마마라고 여겼던 임금님, 즉 금화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 오는 충격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충격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다가 알고 보니 본인이 삼성가의 패밀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모를까, 능력도 워낙 뛰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의 그 상실감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타가 온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고, 그리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한 나라를 건국하고, 그렇게 건국한 나라 고구려가 대제국이 돼서 이후 700년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임금님, 동명성황으로 칭송받는 추모태왕의 현타에서 오는 희망 메시지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성황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 현타를 이겨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명성황의 현타 극복 요인, 즉 인생 성공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공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출중한 개인 능력입니다. 먼저 추모태왕은, 추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추모는 미남입니다. 어머니 유화 부인이 워낙 미녀였고 그 미모를 그대로 빼 닮아서 미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궁.
신처럼 활을 잘 쏜다는 얘기죠. 예, 그 당시로서는 가장 용사로서 최고의 능력이 바로 활을 잘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궁이었죠. 그래서 출중한 개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리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죠. 목숨을 걸고 동부여를 탈출할 때 오이, 마리, 협보라는 세 친구가 함께 탈출을 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추모의 말을 듣고 추모만 믿고 셋이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리 있는 친구를 뒀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모 자신이 의리를 무지하게 중시 여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 판단력입니다. 대소의 암살 음모와 왕이 될 수 없음을 모친 유하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보를 이수했는데 이때 본인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상실감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를 직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추모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먼저 본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추모 태양 역시 본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죠. 가장 큰 정적이 대소라는 것과 과연 대소를 이길 수 있나 없나부터 판단할 것입니다. 판단한 결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 정치적인 힘이 부족했고, 두 번째,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 내지는 물리력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부족이죠. 시간이 갈수록 대소는 강해지고 본인은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형편입니다. 즉 시간은 대소의 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추모는 가만히 앉아서 죽든가 아니면 쿠데타 일으켜서 싸우다가 죽든가, 결론은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대소의 감시가 붙은 상황이었고 자신은 어떻게 손석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힘,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성공 요인 네 번째는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추모태양은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를 직감하고 판단했을 때 목숨을 걸고 탈출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같이 살고 있는 부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물론 알리긴 알렸지만 언제 알리냐? 떠나는 날 아침에 알립니다. 그 전에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즉 신복에게만 알려줘서 비밀을 유지했다는 것과 대소가 행동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바로 탈출을 했다는 것. 비록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탈출이지만 그 준비가 덜 된 거 본인도 준비가 덜 됐지만 추모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소, 그 상대방인 대소 역시 죽이려고 하는 실행에 옮기진 않았죠. 즉 상대도 준비가 덜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실행에 한 발 앞서서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준비성입니다. 추모는 주변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였습니다. 탈출 후 최종 목적지를 졸본국으로 설정하고 졸본국 왕의 아들을 놓고 딸만 있으면 미리 파악하였습니다. 부여국이 또한 정벌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다는 것과 부여국을 대항하여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졸본부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그 진가는 사냥대에서 우승을 합니다. 부여국 사냥대에서 우승을 하였다는 얘기는 당시의 사냥대는 단순한 사냥대가 아니라 사냥을 통해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짐승을 많이 잡아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현장 지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 판단력, 용병술, 작전 수립 능력, 작전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고 우승을 한 것입니다. 7번째는 정확한 자기 역량 파악과 인재 육성입니다. 독립 세력으로서 국가 건립을 하고자 하였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죠. 본인과 본인의 친구들 그리고 본인을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지만 토지나 인구 면에 있어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에는 무지하게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맹할 세력이 필요했고 그 동맹할 세력으로서의 졸본 부여국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모는 혼인을 통해서 졸본 부여와의 연합을 도모했고 졸본 부여 왕의 사이로서 또는 때로는 졸본 부여의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최종 목표인 개국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동부여 탈출 시에 함께한 오이, 마리, 협보 등과 탈출 과정에서 새로 합류한 제사, 무골, 묵고 등의 인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추모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졸본부의 왕이 돌아가시고 추모가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졸본부와 본인 세력의 대등한 연합을 강조하면서 국명을 고구려로 새로 개명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이때 고구려가 건국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2대 왕이 졸본부여계의 소손호 황후의 아들이 아니라 동부여에서 온 유리가 됨으로써 졸본부여계는 결국 이탈하여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제후국이 됩니다. 그만큼 자신이 동부에서 탈출할 때 데리고 온 세력들의 역량이 독립한 국가로서의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해 미래를 위하여 인재를 육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것이었습니다. 8번째, 확고한 목표 의식입니다. 추모는 어려서부터 왕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금화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낙담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 동부여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왕이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좌절의 맛을 봤지만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키울 때까지 졸본부여의 사위 및 장군으로서 졸본부여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독보적인 왕위 계승자가 된 후에도 졸본부에 계속 충성하였고 자신의 친구이자 부하들인 오이, 마리, 협보, 부분노 등의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졸본부여 왕이 죽자 바로 왕위를 계승하여 고구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 요인 9번째는 애민정신입니다. 건국 후 4년이 지나서야 성곽과 궁궐을 축성을 합니다. 그만큼 나라 초기에 국가의 역량을 힘을 비축하는 데 두고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국 후 4년까지는 비류수 강가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고구려를 침략한 말갈족을 정발함으로써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졸본부여에서 고구려로 된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10번째, 대제국 고구려 건설을 위해 주변국을 정벌하다. 제2기간 19년 동안 추모태왕은 고구려 백성들의 편안한 삶과 대제국 고구려 건설을 위해 주변국을 정벌해 나갑니다. 말갈족을 복속시킨 후 비류국, 행인국, 부곡조를 정벌하여 대제국 고구려의 초석을 다집니다. 제위 19년에 아들 유리가 동부에서 오자
유리를 태자로 삼은 후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 유리가 고구려 2대 태왕에 등극함으로써 고구려는 대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역사에서 배우는 성공학개론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현타온 인생에게 쏘는 희망 메시지로서 동명성왕의 삶에서 배우는 현타 극복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서 왕을 목표로 했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낙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더 큰 꿈을 꾸고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 바로 동명성왕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현타가 오는 삶이 왔을 때 나 역시 더 큰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이렇게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